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0% 정도가 산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많은 산업들이 연료 집약 사업,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년 전 정도에 녹색 성장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을 우리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정책적 방향을 10년 전 이전부터 설정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전 세계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 합당한 전략 방향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11년 9월 15일에 어떤 순환 정전이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발전기 자체가 좀 부족하다, 전력 수급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진단이 있었는데요. 그때 발전기 계획을 석탄 발전기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석탄 발전기가 지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녹색 성장이라는 큰 방향성을 선정을 하였는데 정작 석탄 발전기를 더 짓는 반대되는 탄소를 더 배출하는 정책을 취했던 점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을 반대로 가는 부분을 이제 분리된 부분을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디커플링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일본도 최근 5년 동안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가 감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환경 제약으로서 탄소 감축을 하면 규제의 형태이고 어떻게 보면 제약적인 무언가 활동에 있어서 제약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의무이거나 최소 요건으로 바뀌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 정도 손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규제라면 이제는 이만 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강력한 규제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